네, 감사합니다. 우리 농식품부 장관께서는 22일 날 우리 상임위 전체 회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어떻게 개선책 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그 구상을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약처의 김영균 국장님 어떠세요? 본인 생각에 본인도 이 피프로닌 앉으세요. 피프로닌이라든가 비펜트리 이런 거 그 살충제 뿌려진 달걀 닭이 난 달걀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은 피했을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다는 점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2일 날 식약처장 여야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출석 꼭 하라는 그 의결이 있었다는 얘기 전달하시고 네. 반드시 나와서 충분히 그리고 책임 있게 설명하시고 또 질타 받을 짓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처장에게? 오늘 가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균 국장님, 이 세월호 사태 참사 비극이 터졌을 때 개탄하고 분노하고 그러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각 영역마다 각 책임자마다 자기 책임을 다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선장은 선장대로, 기관사는 기관사대로 어느 하나 자기 책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호라는 비극이 대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는 인재였습니까? 천재였습니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인재였습니다. 지금 살충제 계란 파동 이거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그동안에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죠. 앉아서 앉읍시다.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이들 그 중에서도 공직자들이 정말 본인이 맡고 있는 이 업무 분장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과 그 몫에 대해서 글쎄 절반 정도의 이 책임감과 문제의식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유사정 발언은 우리 장관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말로 사과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살충제 사용 문제가 산란계 농가의 오래된 문제라는 것 사실은 그게 상식이었다는 것 우리 장관 알고 계시죠? 알으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까? 장관을 맡고 나서 알았습니다. 모르셨다면 알으셨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장관 하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를 또 얼마나 같이 했습니까? 우리 김 국장 알고 계셨죠? 몰라요?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건 상식이었다. 100% 모든 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한다.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제가 이 관련 업무 담당이 아니라서 관련 업무 담당이 아닌데 왜 현안보고에 나오세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100% 농장 주인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현재 산란계 농장에서 모든 농가들이 다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왜냐? 이 닭이라든가 진드기, 와구모 이런 거 이거리 한 번 발생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약 10만 마리한테 급속 감염이 돼요. 감염 속도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충제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가금수의사협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한국 국내 닭의 진드기 아까 말한 이 감염률이 몇 퍼센트라고 보고된지 아세요? 우리 장관? 94%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거의 100%인 거예요. 모든 닭에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염률이.
그러니 살충제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식약처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게 언제였습니까? 처음 한 게. 그거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시죠, 그럼? 작년 9월 들어 처음 한 거예요. 네, 작년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잔류 농약 검사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2013년 이전에 했냐? 그때도 안 한 거예요. 살충제를 모든 농가가 쓰고 있는데 잔류 농약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이런 인재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거 한국의 공직사회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9월에 잔류 농약 검사를 처음으로 식약처에서 했는데 딱 애순것 하고 만 거예요. 신흥만 한 거예요. 농식품부도 마찬가지예요. 농식품부도 잔류 농약 검사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장관이 모르신다면 우리 김현수 차관 잘 알고 계시죠? 아시죠? 이런 역설이랄까, 이런 기막힌 현실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여러분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농가가 살충제를 쓰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는데 100% 사용하는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단 한 번도 국내산 유통 계란에 대해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하지 않았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한 압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그러냐? 살충제 계란 문제만 이러냐?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가 다 그 책임의 한복판에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있습니다. 왜 공직자들 책임이 있느냐? 국민들이 그런 일을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도록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1차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몫의 책임의 절반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곳곳이 나사가 빠져 있거나 나사가 헐렁하거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가슴 아픈 진단입니다. 뭐 시간 때문에 더 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가슴이 아프고, 이런 일이 적어도 살충제 계란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20일 날 전체 상임위는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그것이 얼마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그 대책을 내놓으셔서 그 이후로 우리가 정부와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극복 방안을, 대처 방안을 마련해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황정우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이 농약 사용에 대해서 빠르게 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농약 사용이 어떤 품종을 쓰느냐가 또 빠르게 변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문제가 된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에게만 쓰게 돼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산란계에 대해서 쓰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경고가 있었고 또 문제 제기가 실제 검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또 식약처에서도 대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대처가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피프로닌이나 애톡사들 같은 금지 농약을 사용한 양계 농가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 반드시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경북 영천시 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예. 하루에 유통되는 계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4천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일 우리 계란 유통량이 4천만 개 이루고 있습니다. 계란은 우리 깐난쟁이 애기 이유식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모든 국민이 정말로 즐겨 먹는 국민식품이고 한때는 또 완전 식품이라고까지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정말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번 그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해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초동 대응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쪽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관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이 정부의 이번 살충제 계란 대처 사항을 보고 잘했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국민적인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질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국민도 우리 정부의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더할 수 없는 불안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내산 닭의 진뜨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황주홍 의원께서도 국내산 닭의 진뜨기 감염률이 94%고 유럽의 8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고 또 양계 농가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지금 퇴치하기도 힘든 그런 질병 가운데 1위다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계시죠?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또 기존 약품에 대한 내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황주홍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농약 성분의 살충제가 일반 양계 농가에서 쓰이고 있다. 다반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일반화된 하나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농림부에서 이 살충제 계란 이런 금지 약물들이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검사를 기존에 했는데 문제점이 없었다는 거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AI가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현장 말씀은 수거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셨으니까 한번 보시죠. 제가 예. 자료 한번 잠깐 보시죠. 이거 말고요. 이게 이게 언제 거냐면은 작년 7월달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양계협회에서 각 지부라든지 각 농가에 이렇게 알려주라고 내린 사항입니다.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란계 농장에서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산란계 농장에서 불법 약품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고성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이거는 바로 그 다음 작년 8월 달입니다. 한 달 후에죠. 똑같은 내용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계란에 농약 성분 및 항생제 검사를 강화하겠다. 또 닭 진드기 살충을 위해서 농약 및 불법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이미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노컷 뉴스에 또는 각 작년 국정감사에 언급이 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았냐. 상식적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닭의 사육 환경 A4 용지 한 장 위에 세워두고 알만 빼내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사육 환경에서는 이 진뜨기의 창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 제가 생각할 때는 농림부가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대처 관련해 가지고 결코 잘하지 않았다. 또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을 불편한 진실이죠. 알면은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피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나와 있는 14종의 그 국내 사용이 허가된 닭 진드기 살충제 목록입니다. 이 약품들은 이것도 친환경 농가에서는 14가지 상품을 전혀 활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 농가, 일반 사용 농가에서는 진드기 구충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사용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중에 벌써 5개는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하나는 수출 전용입니다. 3개는 분말용입니다. 그 중에 3번째 나와 있는 와구프리 블루라는 거기에는 지금 문제가 된 비펜트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 처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계 농가 입장에서는 산란율도 떨어지고 폐사가 늘어나는 그 진드기를 박멸을 해야 되는데 박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친환경 농가에서는 이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반 양계 농가에서도 사용을 하더라도 허가 기준치 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품들은 이미 80년도 당시에 만들어진 것들이고 개발된 것이라서 내성이 세계에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계 농가 입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을 몰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여기에 효능 있는, 그리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그런 약품이 새로 개발된 그런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몰려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육 환경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제가 우리 농가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산란계 농장들이 불법 약품을, 농약품이 들어가 있는 그 사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사육 환경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사육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저희 농림식품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된 약제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직은 이 부분에까지 깊은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근본 대책을 마련하면서 농가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은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란, 살충제 계란은 모든 국민입니다. 하는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충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글쎄 절반 정도의 이 책임감과 문제의식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유사정 발언으로 우리 장관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말로 사과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살충제 사용 문제가 산란계 농가의 오래된 문제라는 것, 사실은 그게 상식이었다는 것 우리 장관 알고 계시죠? 알으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까? 장관을 맡고 나서 알았습니다. 모르셨다면 알으셨어야 할 내용인 거. 우리가 장관 하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를 또 얼마나 같이 했습니까? 우리 김 국장 알고 계셨죠? 몰라요?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건 상식이었다. 100% 모든 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한다.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제가 이 관련 업무 담당이 아니라서 관련 업무 담당이 아닌데 왜 현안보고에 나오세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100% 농장 주인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현재 산란계 농장에서 모든 농가들이 다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왜냐? 이 닭이라든가 진드기, 와구모 이런 거
이거리 한 번 발생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농식품부 장관께서는 22일 날 우리 상임위 전체 회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어떻게 개선책 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그 구상을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약처의 김영균 국장님 어떠세요? 본인 생각에 본인도 이 피프로닌 앉으세요. 피프로닌이라든가 비펜트리 이런 거 그 살충제 뿌려진 달걀 뿌려진 닭이 난 달걀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은 피했을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다는 점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2일 날 식약처장 여야 만장치 전원일치로 출석 꼭 하라는 그 의결이 있었다는 얘기 전달하시고 네. 반드시 나와서 충분히 그리고 책임 있게 설명하시고 또 질타 받을 짓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처장에게? 오늘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약 10만 마리한테 급속 감염이 돼요. 감염 속도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충제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가금수의사협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한국 국내 닭의 진드기 아까 말한 이 감염률이 몇 퍼센트라고 보고된지 아세요? 우리 장관? 94%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거의 100%인 거예요. 모든 닭에 지금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감염률이. 그러니 살충제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식약처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게 언제였습니까? 처음 한 게. 그거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시죠, 그럼? 작년 9월 들어 처음 한 거예요. 네, 작년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잔류 농약 검사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2013년 이전에 했냐? 그때도 안 한 거예요. 살충제를 모든 농가가 쓰고 있는데 잔류 농약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이런 인재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거 한국의 공직사회가 도대체 뭐하고 있냐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9월에 잔류 농약 검사를 처음으로 식약처에서 했는데 딱 애순곳 하고 만 거예요. 신용만 한 거예요. 농식품부도 마찬가지예요. 농식품부도 잔류 농약 검사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장관이 모르신다면 우리 김현수 차관 잘 알고 계시죠? 아시죠? 이런 역설이랄까, 이런 기막힌 현실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농가가 살충제를 쓰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는데 100% 사용하는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단 한 번도 국내산 유통 계란에 대해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하지 않았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한 압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그러냐? 살충제 계란 문제만 이러냐?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가 다 그 책임의 한복판에 가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균 국장님, 이 세월호 사태 참사 비극이 터졌을 때 개탄하고 분노하고 그러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각 영역마다 각 책임자마다
자기 책임을 다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선장은 선장대로, 기관사는 기관사대로 어느 하나 자기 책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호라는 비극이 대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는 인재였습니까? 천재였습니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인재였습니다. 지금 살충제 계란 파동, 이거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그동안에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죠. 앉아서 앉읍시다.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이들, 그 중에서도 공직자들이 정말 본인이 맡고 있는 이 업무 분장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과 그 몫에 대해서